네, 여야 지도부는 서로 각 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이 전국을 풀어라. 아니다, 거대 다수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장철민 의원의 인터뷰처럼 조금 다른 시각들 또 가능성들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현안, 오늘은 두 당의 의원들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무회의와 또 여당에서는 반도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시 의총에서도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고요? 예, 이종호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네. 반도체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네. 이 곽희정 통부 장관이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웨이퍼 직접 들고 나와서 막 보여주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국민의힘도 받쳐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물론 대통령께서 특히 반도체에 관한 인력 양성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어느 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의원님도 사실은 전자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그냥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분야가요, 우리나라가 전방위 분야가 다 세계 1위가인 거는 아닙니다.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고요. 네.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또는 반도체에 관련한 장비, 검사 장비, 그리고 장비, 소재 이쪽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서 반도체 설계 이런 분야까지 저희가 더 확장해 나가서 세계 최고의 모든 분야의 반도체에 있어서 기술을 갖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을 키우는 것이 저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언급하셨던 여러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또 정치 권력이 대기업의 어떤 지원 얘기를 할 때마다 네. 특혜 이런 말들 비판받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 기업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요. 관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관련되어지는 산업의 측면으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요. 예, 네. 그럼요.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네. 장비 생산업체들도 저희 대구 지역에도 물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산업 전체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같은 보수 일간지에서도 약간 비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인력 양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소수의 천재들도 생길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이 인력 인재 양성, 정원 확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우리 당의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네.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관한 촉진법을 만드는 제가 간사 역할을 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인력 양성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 중간 단계의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라인 쪽에서 근무할 기술자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특히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 지금 반도체 산업 쪽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턱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육부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수도권 총량제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나름대로 굉장히 요즘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이 줄어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대학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면서 특히 그리고 지방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반도체 산업 쪽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것까지 네. 묶어서 저희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균형 발전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달라 말씀 네,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관련 얘기는 저희가 추후에 여쭤보겠고요. 좀 정치권 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도 출근길에 위헌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여러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조홍천 의원이 저희 YTN 라디오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저희 앞서 장철민 의원도 아니 뭐 2015년도에 국민의힘도 추진했던 것들이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때 뭐 이야기를 가지고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네네. 그거는 좀 잘못된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가지는 입법권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될 때에는 네네. 사실 헌법 107조에 따라서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법이 왜 지금 조홍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네.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이 2015년도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네. 2019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발의하셔가지고요. 네네. 대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에서도 이 법의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안을 만든 법이 지금 현재의 국회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그 인원수가 저희 당에 비해서 월등한 네네.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행정부나 아니면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입법이 필요하거나 또는 입법을 개정해야 될 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부분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야당과 협치 없이 밀어붙였던 검소완박법이라든지 네네.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한 시행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진짜 발목 잡기가 아니고 이제는 발목 꺾기로 가는 그러한 입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발목 꺾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네.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존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시행령에 따라서는 조금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전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이런 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법을 만들 때 법안이 발의가 되면요. 네네. 법안을 이제 저희가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그 법이 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법안 소위에서는요.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되어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이 여러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네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이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정부 측과 네.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 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오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행정부와 그런 내용들이 교감이 되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법들이 대부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말은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의가 그 된. 법을 만들었는 그 모법의 의미들을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네네.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현안으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위를 이제 뭐 아주 발빠르게 민주당이 불허할 정도로 먼저 띄웠는데 이준석의 혁신이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또 민들레라는 또 친윤 모임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당내 혁신이 지금 제대로 갈피를 잡을까라는 외부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혁신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요.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 혁신위에서 논의해야 될 논제, 의제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당을 혁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단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가 보니까 네.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문제가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걸로 가는 거에 대한 거는 다 저희 당내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들레 모임이라고 네네. 한 부분은 권선동 원내대표님께서요 가름말을 잘 타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와 또 중진, 정진석 부의장과의 설전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윤리위 안건이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네. 관련된 건데 연기가 되면서 또 연기의 배경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또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 윤리위에 관한 거는 사실 제가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그 날짜가 24일에서 27일로 연계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또 원내 대변이시니까 또 여러 얘기들을 듣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여쭤봤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메시지라든지 활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내조라는 말 자체도 또 문제 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한 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행보도 사실은 보면은 전 대통령 영부인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그리고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언론에 사실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비서실에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시스트를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나 아니면 저희 당내에서 대부분 다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SNS상에 노출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제과점에 이제 빵을 사러 갔던 일화 교통마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는 보면은 대통령도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 등에 노출되면서 국민들께서 친분감을 느끼는 부분도 스킨십이다.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통제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더 고려를 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스킨십이라는 좋은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또 그 방사포를 발사하는 날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그걸 네. 가지고도 또 계속 여야에서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팝콘을 갖고 대통령 내외가 나란히 영화를 보는 모습은 좋은데 네. 이게 좀 과거에 막 비판하고 했었던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느냐. 후보 시절에 비판했던 당선인 시절에 비판했던 부분 이런 얘기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영화를 보러 간 부분은 어떤 영화를 봤느냐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화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영화 산업이 많이 위축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화 주제도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간 건데 영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러 간 의미, 영화 산업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로도 좀 해석을 해달라.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른바 좀 팬카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공개된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공개하고 뭔가 설정까지 벌이면서 저러면 안 돼. 저거 누가 나서서 관리해야 돼.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의원님께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아마 그거는 비서실에서 인원이 보강이 되고 하면 네네. 공식적으로 여사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개인 생활과 관련되어진 사진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네.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공식 조직이 생기면 뭐 팬카페 논란 이런 것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상반기 상임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산자위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스값, 뭐 경유값 또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상황이 전체적인 네. 전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당장 해법이 필요한데 좀 그런 논의들 지금 의회에서 나서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고민들을 이미 좀 하거나 해법이나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부대표단 회의에서도 이 논의가 사실 아주 제일 큰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요.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이런 것 등이 사실 이렇게 전면에 나오면서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그렇죠.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충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나서가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석유값이라든지 그리고 식료품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도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료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현안이 있잖아요. 네. 좀 나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바라는 국민도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봐야 되는데요. 첫 네. 번째로 이런 이제 그 파업이 생겼을 때 노사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이 먼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행정부 쪽하고 네. 이 논의를 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국토부. 네. 방송에서 나갔던 것처럼 언론에 나갔던 것처럼 저희 당에서 어떻게 그 개입해서 반대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사실 네네.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네네. 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문세를 연장하는 부분. 이 네. 부분은 사실 입법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금희 의원이었습니다.